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C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민선 8기 울산시가 오는 7월 1일이면 출범 1년을 맞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최고의 비즈니스 시장이 되겠다며 친기업적인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성과도 물론 있습니다만 한편으론 여러 논란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민선 8기 울산시의 친기업 정책에 대한 득과 실을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김종훈 대변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김형근 사회적 경제위원장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뵙는 건 두 분도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뜨거운 이슈였던 이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울산시의 기업인 기념사업 조례안,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었고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가 부활하는 등 진통을 또 겪었습니다. 결국 김두겸 시장이 이 사업 하지 않겠다 밝히면서 사업이 전면 철회됐는데요. 자, 일련의 이 과정들을 두 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장님은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좀 하셨던 분이라 하실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기금을 모아서 한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세금을 가지고 투여를 하는데 이미 올해 예산에서 세수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청년 예산 삭감됐죠. 예. 울산페이 예산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난리를 쳤었죠. 거기다 장애인 지원 예산도 이제 삭감이 됐고 거기다가 민족 문화예술인 저 지원 예산도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라는 게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렇게 현실의 고통은 외면하고 허황된 미래에 뭔가 사로잡힌 이런 행태라는 게 이게 이치에 맞나 하는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김두겸 시장님은 이걸 이제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밀어붙였던 건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투자를 한다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뭡니까? 자기의 혹은 자기가 아는 기업인 흉상을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경제성입니까? 기본적으로 경제성입니다. 그러면 기업인 중에 그 흉상을 보고 투자하겠다라고 안건을 올렸을 때 주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안건 올린 대표이사는 이제 해임감일 겁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 논리에도 안 맞고 그런 부분들을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막대하게 들어가면서까지 과연 그 편익이 있느냐 예. 이런 부분에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대 여론 때문에 결국 김두겸 시장도 사업 철회를 한 것일 텐데 오늘 처음부터 아주 불이 확 지펴진 느낌인데요. 예. 의원님은 지금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네, 소속이셔서 직접 심사도 하셨을 테니까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번 일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 기업인 조형물 건립 사업, 이 단편적인 내용만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사업의 본질은 사실 산업도시 울산의 미래가 정말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그 절박한 생각에 대한 어떤 공론화를 좀 해보자라는 뜻이라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몇 년 전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으로 사실 많은 노동자들이 사실 울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연구소마저 몇 년 전에 수도권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결국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또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서 신규 선박 수요로 사실 지금 현대중공업이 호황기에 들어섰지만 국내 근로자는 없고 해외 근로자들만 사실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래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랬듯이 언젠간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비단 이제 현대중공업은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화학 분야에서도 지금 탈울산 또는 이제 기업체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매물로 나오는 기업체들이 많다고 오늘 뉴스를 봤습니다. 사실 울산에는 유니스트 대학교가 있고 이미 많은 학생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들도 조만간에 아마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업의 원래 목적에 보면 이제 유니스트 앞에 그런 기업인 조형물을 세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조형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기념 사업이 될 수도 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
유니스트의 학생들이 그런 기업인의 창업가 정신을 보면서 울산의 미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되새기는 그런 취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가 통과됐듯이 앞으로 시민들의 공감과 여러 가지 여론이 형성이 된다면 예. 이런 사업들은 좋은 취지로 또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럼 생각을 짧게 합니다. 하나만 조례가 예. 통과됐으니까 사실 뭐 강한 반대 여론에 지금은 좀 막힌 느낌이 좀 드는데 네네. 앞으로 또 어떤 시점에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예, 겁니까? 저는 사실 이제 공업축제도 올해 이제 좀 부활이 됐는데 사실 이런 분위기는 옛날 분들은 아시지만 이제 젊은 세대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울산이 공업 도시 또는 산업 도시라는 부분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의 특성을 조금 더 살린다 그러면 이런 기업인의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되새긴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새만금에 보면 정주영 그 기념관을 세우겠다라는 예. 어떤 그런 또 지금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울산도 사실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근 위원장님도 짧게 한마디만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이게 뭐 예. 재추진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예. 과연 그 울산의 어떤 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초입에 고속도로 타고 울산에 또 들어오는데 산을 바라보는데 산에 희한한 인물들 흉상이 서 있다. 그것도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게 과연 어떤 이미지를 줄까요? 저는 흉물의 이미지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지 결코 이 부분이 어떤 투자를 유인하는 혹은 그 미래 세대에서 과거를 환기시켜서 좋은 이미지를 주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령 이제 말씀하셨던 박물관이라든가 어떤 기념관이라든가 이거는 소박하게 하면 되지만 그 하는 것도 그 기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고요. 그거를 그 정치권이 나서서 하게 되면 이게 정경유착의 문제도 아마 불거질 것이고 나중에 이제 훗말들이 많이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업인 기념사업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취지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그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온 것이고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의 대표 공약입니다. 최근 정부도 해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자, 울산시 그린벨트 해제 계획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김정은 의원님부터. 예. 네, 그린벨트 해제 공약은 사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님의 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임기 초부터 김두겸 시장님은 중앙의 주요 회의 때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줄기차게 그린벨트를 해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회의에 갈 때마다 김두겸 시장이 발언을 하면 또 그린벨트 얘기하겠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중앙부처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울산은 그만큼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성을 각인을 시켰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울산시가 요구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다시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해제 권한의 전면 지방 이양이고요. 세 번째는 환경평가 등급과 연담의 기준 등 해제 기준을 완화하자는 세 가지를 줄기차게 사실 중앙에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도 부울경 같이 이제 지자체 단체장 모여서 개발제한구역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국토부에 전달했고 저희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국토부에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런 빠르게 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국토부는 이제 올해 3월에 제도 개선하겠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이제 비수도권만 해제 권한을 원래 30만 제곱미터였는데 이제 100만 제곱미터로 사실 이제 3배 정도 됐었고 그다음에 환경평가 등급 완화라든지 이제 연담화 방지 예외 인정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완화되는 부분 성과를 얻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린벨트 해제는 의식주 해결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삶도 사실은 1차원적으로는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지 삶의 질을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기업을 유치해야 성장이 가능한 울산은 무엇보다도 이제 사업장이 들어올 땅이 확보를 해야지 이제 미래를 꿈꿀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인구도 유입이 되고 도시 소멸도 막고 향후 이제 도시 수준도 이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요구한 대로 100%의 어떤 성과는 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 부서라든지 모든 많은 시민들이 이제 공감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완화되는 성과를 얻은 걸 보면 저는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걸 보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 집권하고 계셔서 예, 예. 여러 가지 장밋빛 얘기로만 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저는 한 몇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이 그린벨트 해제가 시장님 공약 1호고 그렇게 해서 밀어붙이고 추진한다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를 만능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상당히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발상을 하고 계시다. 예. 그다음 세 번째는 거의 우물에서 숭늉 찾으려고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도깨비 방망이냐면 지금 시장 공약 1호라 그러면서 장밋빛 환상을 그려놓고는 이것만 되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그래서 이제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릇을 만들거나 형식을 만들려면 그거를 담을 내용이 무언지가 먼저 정해져야 되는데 네. 뭘 할지 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땅 풀어서 와라 그러면 될 것이다라는 식의 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과 말이 전도된 거죠. 이건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거라 할 수 있고 도시 발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 조건, 충분 조건들을 따지고 장단 완급 또는 경중 이거를 따지면서 세세하게 로드맵을 그려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우물만 가면은 숭늉이 생길 거니까 가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물에서 숭늉 찾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비근한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새롭게 산업이 부흥하고 뭔가를 하기 위한 혁신적인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벤처 창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전국의 벤처 창업 기업 수 중에서 울산이 몇 프로 차지하는지 혹시 아세요? 짐작으로라도 저도 이거 찾아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1.2%밖에 안 돼요. 아니 제조도시 그러니까 산업 수도라고 하는 울산에서 새로운 미래를 담보할 벤처 창업의 수가 예. 1.2%밖에 안 돼요. 현재 그러니까 과거의 위대한 60년 동안의 성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산업단지의 생산량의 약 한 20% 정도를 울산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20%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1.2%밖에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초라한 성적입니다. 근데 그런 초라한 성적이 과연 그린벨트가 없어서 안 돼, 그린벨트 때문에 안 됐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도시 발전을 위해서 산업 수도라면 그 과거에 했던 거에서 새로운 조건이 무엇인지 따지고 그 조건 속에서 그린벨트와는 그럼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그래서 도대체 뭘 할 건지 이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지적하신 게 울산만 그린벨트가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뭐 지방 소멸 위기가 극심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들도 이제 그린벨트 풀어서 기업 유치하겠다.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잘 될까 현실적으로 그 지적을 좀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좀 하면 좋겠는가를 질문 드리고 우리 또 김종훈 의원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어떤 게 문제고 어떻게 좀 이걸 풀어나가야 할까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다 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끝없이 개발을 하고 성장하면은 뭔가가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성장 만능주의에 끊임없이 기댈 수가 있느냐. 현재의 조건은 그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린벨트를 통해 가지고 해제를 통해 가지고 발전을 이루겠다는 건 이건 시대착오적이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울산만의 특별한 전략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린벨트를 그렇죠. 해제한다고 다 뭔가 되는 게 아닌 것은 맞는데 어떤 전략이 좀 있을까요?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뭐 선택의 문제는 아니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용지가 없으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 비가 예를 들면 예전에 몇 년 전입니다. 현대중공업과 자동차가 사실 호황기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중소기업들이 사실 울산에 공장을 세우고 싶어도 사실 개발 용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경주나 양산으로 전부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세수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죠. 협력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자기 올 초에 산업용지가 부족하다는 건 상공회의소 조사를 올 초에 해봤는데 거기서도 한 90% 이상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뭐 우물에서 숭늉 찾기다. 또 국민의힘은 이게 시작이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린벨트 해제가 7월부터 이제 그 권한이 이양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정책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업 유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선 8기 울산시 출범 1년 만에 13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SOE 샤인 프로젝트,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 고려아연의 2차 전지 공장 등이 주요 성과입니다. 여야는 이 성과를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훈 국민의힘 대변인. 예. 네, 김두겸 시장 취임 1년 동안 사실 S-OIL의 샤인 프로젝트가 한 9조 원 정도,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을 하면서 2조 원 정도의 투자를 이끌어냈고요. 고려아연에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소재 생산 시설로 1조 정도, 총 한 14조 원의 대규모 투자 유치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이 외에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부족한 점이 뭐냐고 얘기를 하면, 이제 기업 유치를 위해선 대규모의 산업 용지가 좀 필요한데, 예. 실제로 지금 부족해서 투자를 좀 보류하는 사례들도 제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샤인 프로젝트나 전기차 공장에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인허가에 맞는 전담 지원팀을 구성하고 이런 기업체 파견을 실시하는 등 이런 기업 지원 정책들은 굉장히 만족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정도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우 위원장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기본적으로 전임 정부에서 했다고 해서 완전히 그 속된 말로 쌩까고 있는, 외면하고 있는 그런 오늘 사업이 있습니다. 거친 표현을 많이 하시네요. 예. 예. 그 전임 정부 송철호 시장 때 대규모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발전 사업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투자하겠다고 돈 싸질머지고 오신 그 해외 기업들 총 규모 액수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0조였어요. 예. 60조라는 거는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던 지금 새롭게 샤인 프로젝트니 뭐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액수죠.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이 기후변화, 기후위기,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의 소명에 부응하고 울산이 계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매개고리로서의 역할을 한다,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임 정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계속 이제 성공해 오면서 진행 중에 있었는데 예. 시장님이 바뀌면서 지금 이게 완전히 해상풍력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해상풍력이 이제 홀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먼저 챙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 현대 자동차는 김두겸 시정에서는 이거를 투자 유치 성공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 자기 공장터에 비어있는 그 유이부지에다가 공장을 신설하는데 그게 울산시가 무슨 투자 유치를 성공한 겁니까? 저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이런 표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고려아연이 아리백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다 국외에서, 국내가 아니고요. 국외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해서 가져오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울산에서는 그 울산 전체 공장에 그다음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고도 남을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 진행 중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그 기존의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전기를 공급해 가지고 아리백도 달성하고 탄소 국경세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냐. 이거를 고민해야 됐었죠, 울산시는. 근데 오히려 그거는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만 매몰돼서 성과주의로 남기고 객관적으로 필요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해왔던 것들은 거의 이제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그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시가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아주 광폭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기업이 많아지는 만큼 또 환경적인 문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린벨트 이야기했습니다만 난개발이 생길 우려가 있고 또 폐기물 매립지 포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데 울산시가 대응책을 잘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김영규 위원장님부터 이야기를 전해주실까요? 그 환경만 놓고 볼 때는 좁은 범위에서 환경만 놓고 볼 때는 고려아연 같은 게 제련 공장으로 평소에도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 공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새롭게 그 2차 전지 관련된 걸 한다 그러면서 그 안에다가 새롭게 이제 공장을 신설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공정 과정 중에 대기오염 물질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정작 시민들이 궁금한 거는
투자를 한다, 환영한다도 있지만 그럼 그 투자 뒤에 생길 부산물 혹은 그 악영향 뭐 이런 것들은 또 없느냐 그런 거에 대한 그러면 시의 대책이나 이런 것도 있겠느냐 또한 동시에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거의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좁은 범위에서의 환경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런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감시, 모니터링, 규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따라와줘야 되는 거고요. 자, 김종근 대변인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제가 그래 시에 들어와서 이제 관련 부서에 얘기를 좀 자료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울산시에서 아리백과 탄소 중립에 대해서 체계적인 어떤 용역을 한 게 있느냐 또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울산시가 뭐 하려고 하는 어떤 목표치라든지 용역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계획도 없이 뭔가를 아리백을 외치고 탄소 중립을 외친다는 건 사실은 허공에 대고 메아리를 외치는 걸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리백에 대한 필요한 어떤 그런 전문 용역 결과는 제가 알고 있기는 민간에서 올 초에 5월 달에 최초로 사실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저는 다 읽어봤고요. 탄소 중립에 대한 그 기술이라든지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그런 어떻게 이 탄소 중립을 이룰 거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올해 지금 용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대기업들은 사실 잘 준비를 해요. 문제는 중소기업입니다. 이들은 여기에 대한 기술적 또 시간이라든지 비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가 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고 있고 충분히 지금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걸 떠나서 지금 국가 산단에 지금 나오고 있는 환경오염이나 이제 탄소 배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가 산단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가가 만들었습니다. 사실 울산 시민들은 굉장히 많은 그 피해를 입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탄소 중립 이거 시에서 해결 못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사실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뒷받침이 돼야지 울산시가 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이룰 수 있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적인 측면도 살펴봤고요. 저희가 오늘 처음에 그 기업인 기념 사업 이야기로 출발을 했는데 어쨌든 이 사업 추진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 지방 정부가 어떤 생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좀 평가를 하셨을 것 같아서 일단 뭐 상황이 일단락됐지만 앞으로 좀 이런 정책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당이 계시지만 여당의 입장에서 한마디 하신다면. 울산시가 얼마나 기업의 유치에 그 준비를 많이 하고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사실 아까 전에 좀 못한 얘기가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만이 사실 기업 유치의 그 도깨비 방망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울산 그 시는 민선 8기 들여서 사실 전방위적으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분산에너지법이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 특화단지, 도심융합 특구, 그다음에 탄소 중립 특화 연구단지 등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기업들이 투자할 시점에 울산에 그래도 한번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전방위적으로 사실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은 그런 산업 용지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투자할 때 우리가 적절하게 울산시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께 설명을 하셨는데, 자 우리 위원장님. 아무리 들어봐도 기승전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만 이렇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혁신 생태계를 만든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을 내부에서 키웠죠. 스타트업을 5개 기업을 키워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유감스러운 건 이 5개 기업 중에서 울산 소재 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벤처 창업 수가 울산이 1.2%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더 놀라운 사실은 창업 투자액이 전국의 1.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는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웠으나 도대체 미래에 대해서는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게 기승전 그린벨트 해제처럼 그린벨트만 해제되면 다 되겠습니까?
그 기업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투자와 얼마나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요. 근데 그런 거 다 팽개치고 그린벨트 하면 돼. 뒤에 와. 아, 그럼 예. 뭐 다 돼. 이거는 너무나 그 예, 예. 안이한 발상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한 예. 말씀만 예. 좀 더 드려도 될까요? 사실 그 민선 6기 시절이죠. 김기현 거기 시장님 시절 때 사실 4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 또는 스타트업, 벤처 또는 그런 그 정부 사업들을 많이 수행을 했어요. 그게 사실은 전 정부 들어서는 신재생 에너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사실 포커싱을 맞추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죽었습니다. 아니, 저는 신재생 에너지 아니, 쪽으로 포커싱 하는 예, 게 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예. 싶은 건 저 역시나 그 저희 소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그런 부분들이 울산이 나아가야 될 미래고 그 부분들도 충분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울산에 유니스트가 있습니다. 그 유니스트의 그 훌륭한 인재들을 잘 활용하고 키워서 그런 제2의 제3의 그런 현대중공업 자동차를 만드는 게 저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뭐라고 하면 그 뭐라고 하는 방향에 거의 매몰돼서 가거든요. 그게 공무원의 속성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근데 김두겸 시장님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무조건 그린벨트 해제가 일로 공약이다 열심히 하니까 네. 다들 거기에만 매몰돼 네. 있지 자.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 상대적으로 이거는 안 되고 있다는 두 분의 생각을 이제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보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오늘 저희가 길지 않은 시간 편성이라 너무나 아쉬운데 두 분 오늘 티키타카가 좋으신데요. 다른 기회에 한번 또 네. 모셔보도록 하고 마지막 울산시의 친기업 정책 한 줄평 진짜로 한 줄로 해주셔야 됩니다. 간략하게 네, 뭐 예. 지적과 바람을 담아 한 줄로 평해 주시고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영금 위원장님부터 예, 해주실까요? 시간 없으니까 딱 한 한마디. 문장. 예. 변죽만 울리고 핵심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핵심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자, 김종훈 국민의힘 대변인. 네, 전국 최고의 부자 도시, 청년 도시였습니다. 예, 울산의 옛 명성을 되찾아서 울산을 울산답게 만들겠습니다. 예. 두 문장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 진단 김종훈 국민의힘 울산시당 대변인 그리고 김영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사회적 경제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선 8기 울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처방으로 친기업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출범 1년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 또 너무 기업에만 편중한 정책들로 인해서 자칫 노동자나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부분은 없는지 또 환경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잘 하고 있는지는 울산시가 더 꼼꼼하게 살피고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